안녕하세요. 가사 언박싱의 윤재상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게 소송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어떤 상속인들 사이 분쟁이 발생할 때 두 가지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금입니다. 저희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지고 이제 소송까지 결국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이 경우에 그 상속세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 취등록세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제 상담 과정에서 조언을 드리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금입니다. 예금 같은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랑 좀 달리 취급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망이 사망하시면 그 달의 말일로부터 이제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이제 취등록세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하지 않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붙게 되고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공제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시더라도 세금과 관련돼서는 모든 상속인들의 공통의 적이 있는 거죠. 그게 국가인 거죠. 공통의 적을 상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시면 세금과 관련돼서는 상속인들 사이에는 서로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의 적에 대해서는 같이 싸우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통의 적에 대해서도 같이 싸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면은 있습니다. 차라리 내 전 재산을 주더라도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협의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요. 성실 신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제받는 항목도 공제를 못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금 신고까지 안 하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가산세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붙게 됩니다. 세금 신고만 하시면 가산세 자체가 그냥 연 8%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연 8%도 굉장히 큽니다만은 신고 자체를 안 하시면 뭐 연 20% 이상의 어떻게 보면 가산세가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각자가 다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표 상속인을 한 명 정해서요. 이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 10년 안에 증여 부분도 같이 신고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10년치에 대한 증여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증여를 받으신 분들은 증여를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증여를 안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신고를 하시다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신고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상속인들 사이에.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나 그다음 유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 자체가 증여로 신고가 되거나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증여로 인정이 되면 그거는 소송 과정에 있어서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금 신고와 이 소송 자체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도 상속세 신고와 상속세 납부, 취등록세 납부는 가산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다투다 보면은 이미 절반을 국가에서 떼가고 국가에 줘야 될 몫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눠야 될 파이 자체가 굉장히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세무적으로 봤을 때 상속세 신고는 협의는 하겠는데 상대방이 대표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게 이렇게 많고 여러 가지가 불법적으로 받은 것도 많은데도 이게 전혀 신고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차라리 별도로 세무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사를 별도로 선임하셔서 세무신고를 하시면 그 의뢰인님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죠.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요. 다른 상속세 신고가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요. 세무조사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세무조사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자체를 원하신다면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세무당국은 이제 10년치의 여러 가지 어떤 금융자료를 다 들여다보고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증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망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그 10년 안, 사망하신 날의 10년 전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재판보다 무엇보다도 더 많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을 이용해서 증여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협조해서 신고를 하시되 경우에 따라 각자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납부까지 하시는 게 좋은데요. 납부는 신고보다는 후순입니다.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납부도 가능하면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 8%의 가산세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납부 관련돼서도 사실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모든 상속인이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데 내가 내 몫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상속세를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어느 한 상속인이 모든 상속세를 내면 가산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이 공통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상속세를 낸 분은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각자의 몫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나는 돌려주기 싫다. 그거는 뭐 당신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은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어느 게 이득인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각자의 몫에 해당되는 상속세는 각자가 내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느 한 상속인이 대신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그거를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이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취등록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부동산이 많이 문제되는데요. 이 부동산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망인께서 사망하신 날의 마지막 날, 그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없고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요.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고 분할 심판이 있으면 그대로 등기를 하면서 각자에 해당되는 몫의 취등록세를 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안 낸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등록세에 대해서. 그 가산세가 연 8%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소송 중에 감당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이 연 8% 상당히 이자를 내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면 법정 상속분대로요. 일종의 임시 등기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인 중에 어떤 상속인 1인이라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모든 상속인이 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등기를 할 때 이제 취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되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속인들 사이에 그래 우리 취등록세에 대해서 가산세 내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다 같이 법정 상속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자라고 해서 다 같이 내시면 가장 좋고요. 물론 그 후에 사실상 각자의 지분이 정해지게 되면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한 분이 대신 그걸 내고요. 등기는 법정 상속분대로 되고요.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와 사실상 거의 유사합니다. 세금 관련돼서는 사실 뭐 소송이랑 당연히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이 진행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은 국가를 상대로 한 절차이기 때문에 좀 다른 절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다음 상속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게 의뢰인님께 이득인지에 대해서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